여러분, 2026년 1월 1일부터 대한민국 대중교통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뀝니다. 딱 잘라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서울과 수도권에 사시는 분들은 한 달 교통비 62,000원 이상 내지 마세요. 그 이상 나오는 금액은 정부가 100% 전액 현금으로 돌려줍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고요? 정부가 발표한 모두의 카드 정책 때문입니다. 이거 모르고 그냥 카드 찍고 다니시면 여러분은 매달 치킨 2마리 값을 길바닥에 버리시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쓰던 K패스 기억하시죠? 쓴 돈의 20% 정도를 적립해주는 방식이었죠. 꽤 쏠쏠했습니다. 하지만 장거리 출퇴근러들에겐 여전히 교통비가 부담이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온 게 바로 이 모두의 카드입니다. 핵심은 할인율이 아니라 상한선입니다. 일정 금액, 즉 기준금액을 넘어서는 순간부터는 내 돈이 나가는 게 아니라 나라 돈으로 버스를 타는 겁니다. 자, 여기서 질문이 생기실 겁니다. 나는 얼마나 돌려받을까? 이 정책은 여러분의 상황에 따라 기준금액이 다릅니다. 일반인은 62,000원, 청년과 어르신은 55,000원, 저소득층은 45,000원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청년인데 이번 달 교통비가 10만 원이 나왔다? 그럼 기준금액 55,000원을 뺀 나머지 45,000원을 고스란히 통장으로 다시 꽂아준다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이번 정책의 진짜 수혜자는 경기도나 인천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광역버스 이용자분들입니다. GTX나 신분당선처럼 비싼 교통수단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플러스형이라는 게 적용됩니다. 기준금액이 조금 높긴 하지만 매달 15만 원, 20만 원씩 교통비로 쓰시던 분들에게는 사실상 반값 할인이나 다름없는 혜택이 돌아가는 겁니다. 이건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그럼 카드를 새로 만들어야 하냐? 여기서 정부가 머리를 잘 썼습니다. 기존 K패스 카드 가지고 계시죠? 그거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시스템이 알아서 여러분의 한 달 사용량을 분석하고 기존의 20% 적립 방식이 유리한지 아니면 이번에 나온 상한제 방식이 유리한지 계산해서 더 큰 금액을 자동으로 환급해 줍니다. 우리는 그냥 찍기만 하면 됩니다. 정말 편리하죠? 교통비만 해결해 주는 게 아닙니다. 직장인 여러분, 점심값 때문에 편의점 도시락으로 때우신 적 있으시죠? 정부가 지방 중소기업 재직자 5만 명에게 점심값을 지원합니다. 주중에 밥 먹는 비용의 20%를 월 최대 4만 원 한도로 지원해 줍니다. 5월부터 시범 한다고 하니까 지방 산단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회사 공지사항 무조건 챙겨보셔야 합니다. 이 정책을 뷔페에 비유해 보겠습니다. 기존 교통비가 한 접시 먹을 때마다 돈을 내는 회전초밥집이었다면 이번 모두의 카드는 입장료만 내면 무제한으로 먹을 수 있는 뷔페로 바뀐 겁니다. 많이 타면 탈수록 이득인 구조죠. 여기에 동절기 난방비 지원과 유류세 인하 조치까지 연장됐습니다. 고물가 시대에 정부가 가계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방위적으로 돈을 풀기 시작한 겁니다. 자, 이제 조금 깊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정부는 왜 갑자기 이런 파격적인 정책을 내놨을까요? 단순히 인심 쓰는 걸까요? 아닙니다. 여기엔 철저한 경제 논리가 숨어 있습니다. 첫 번째 원인은 바로 가처분 소득의 감소입니다. 물가는 오르는데 월급은 그대로니 사람들이 지갑을 닫습니다. 교통비 같은 고정 지출을 정부가 줄여줌으로써 그 돈으로 밥 사 먹고 옷 사 입으라는 겁니다. 두 번째 원인은 대중교통 활성화와 탄소 중립입니다. 자가용 끌고 나오지 말라는 강력한 신호죠. 기름값 아껴주고 교통비 상한선까지 걸어줄 테니 차 두고 지하철 타라는 겁니다. 실제로 이 정책이 시행되면 도로 위 승용차 통행량이 유의미하게 줄어들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투자라고 보는 게 맞겠죠. 세 번째 원인은 지역 균형 발전입니다. 지방 중소기업 점심값 지원이나 K패스의 지역별 차등 지원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수도권 집중 현상을 조금이라도 완화하고 지방 근로자들의 복지를 챙겨서 인력 유출을 막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습니다. 단순히 돈 주는 게 아니라 사람을 머물게 하려는 정책 설계가 엿보이는 대목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어떤 미래 시나리오가 펼쳐질까요? 첫째, 긍정적인 시나리오입니다. 대중교통 이용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도심 정체가 해소되고 서민들의 숨통이 트이는 겁니다. 월 5만 원, 10만 원 아끼는 게 1년이면 100만 원이 넘습니다. 이 돈이 다시 골목 상권으로 흘러가 경제가 살아나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려되는 미래 시나리오도 있습니다. 바로 재정 부담입니다. 무제한 환급이란 건 결국 세금으로 메꾼다는 뜻입니다. 이용자가 예상보다 훨씬 많아지면 예산이 조기에 소진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수도권과 지방의 대중교통 인프라 격차가 더 벌어질 수도 있다는 점은 우리가 계속 감시해야 할 부분입니다. 특히 어르신 혜택도 강화됐습니다. 기존 K패스 이용하시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환급률이 20%에서 30%로 올라갑니다. 여기에 모두의 차드 혜택까지 더해지니 사실상 어르신들의 이동권이 획기적으로 보장되는 셈입니다. 부모님 댁에 가시면 핸드폰 확인해서 이거 신청되어 있는지 꼭 확인해 드려야 합니다. 효도가 별거 아닙니다. 이런 거 챙겨드리는 게 효도입니다. 그리고 유류세 인하 연장, 이것도 놓치지 마세요. 휘발유는 리터당 57원, 경유는 58원 인하 효과가 내년 2월까지 이어집니다. 차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도 당분간은 한숨 돌리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정부의 방향은 명확합니다. 차보다는 대중교통. 유류세 인하는 한시적이지만 대중교통 지원은 구조적이고 장기적인 변화입니다. 대학생들을 위한 1,000원의 아침밥도 늘어납니다. 450만씩에서 540만씩으로 대폭 확대됩니다. 공부하기도 벅찬데 밥값 걱정까지 해야 하는 우리 청춘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이런 소소한 지원들이 모여서 체감 물가를 낮추는 효과를 가져오는 겁니다. 주변에 대학생 자녀나 조카 있으면 꼭 알려주세요.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도 두터워집니다. 등유나 LPG 쓰시는 분들께 평균 14만 7천 원을 더 드리고 연탄 쿠폰도 가구당 47만 원이나 나갑니다. 전기요금, 가스요금 감면 혜택도 있으니까 내가 대상자인지 주민센터나 복지로 사이트에서 반드시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신청 안 하면 아무도 안 챙겨줍니다. 권리 위에 잠자지 마십시오. 정리해 보겠습니다. 1월 1일부터 시작되는 이 변화, 단순히 교통비 몇 푼 아끼는 차원 아닙니다. 정부가 여러분의 이동과 식사, 그리고 난방까지 책임지겠다는 강력한 의지 표양입니다. 우리는 이 혜택을 스마트하게 누리지만 하면 됩니다. 복잡한 계산은 AI와 시스템이 다 해줍니다. 여러분은 그냥 평소처럼 대중교통 이용하시고 월말에 환급금 들어오는 알림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오늘 내용을 요약하자면 딱 3가지입니다. 첫째, K패스 카드는 그대로 쓰되 혜택은 더 커졌다. 둘째, 월 6만 2천 원 넘게 쓰면 나머지는 공짜다. 셋째, 직장인 점심값과 난방비 지원도 챙겨라. 이 3가지만 기억하셔도 2026년 살림살이가 훨씬 나아지실 겁니다. 정책은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내 돈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세금을 투입해서 대중교통비를 전액 환급해주는 이 정책, 과연 지속 가능할까요? 아니면 표를 의식한 포퓰리즘일까요? 여러분의 날카로운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찬반 토론이 뜨거울수록 정부도 더 긴장하고 정책을 다듬을 겁니다. 저는 여러분의 지갑을 지키는 더 유익한 정보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 한 번이 제가 밤새워 정책 자료를 분석하는 큰 힘이 됩니다. 주변 친구들에게도 이 영상 공유하셔서 다 같이 교통비 환급받고 맛있는 밥 한 끼 사드시는 여유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이처 코리아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